다음날 사람들은 장기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오래 버틸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가장 먼저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은 언제든 구조대가 오면 떠날 셈으로 순번을 정해 해변에서 밤을 새우거나 쪽잠을 잤지만 너무나 춥고 힘들었다. 집을 지으려니 당장 노동력, 힘쓰는 능력이 필요했다.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 나서야 했다. 그들이 집을 지으며 땀을 흘릴 때 노인이 말했다. 자네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네. 자네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이지. 자네들이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집을 짓는 동안 하루 일당은 50만 원씩 쳐주겠네. 그 비용은 사회에서 내가 지급하지. 노인의 말이 괜한 공수표 남발인지도 몰랐다. 그래도 집을 짓는 남자들은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50만 원 일당은 사회에서도 못 벌어본 돈이 아니었던가. 노인의 말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어차피 집은 지어야 했고 그렇다면 차라리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았다. 힘들던 노동도 50만 원의 일당을 받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조금은 편해졌다. 웃음도 나왔다. 으짜! 편의점 알바 뛰다가 하루 일당 50만 원씩 받으니까 기분 좋네. 으락! 그러게. 내 월급이 200이 안 됐었는데 말이다. 무인도 와서 이게 웬 행제냐. 사람들은 점점 체계적으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엉성하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2채나 지었고 증류수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장치와 비닐을 꾸려 빗물을 모아두는 장치 등을 만들었다. 식량 문제도 조금씩이지만 해결되었다. 장기전을 계획하고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다 사냥을 나갔고 물고기들, 하다못해 조개들과 작은 개들이라도 잡아 식량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점점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들의 무인도 생활 속에서 노인이 유행시킨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사회에 두고 온 재산이었다. 그 작은 무인도 사회에서도 그들은 돈을 통용시켰다.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노트에 적어놓고 소중히 보관했다. 그들은 그 재산을 이 무인도에서 사용했다. 누구도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실제로 돈을 쓰듯이 신중하게 사용했다. 그들에게 그 재산은 마치 사회와 무인도를 연결해주는 현실의 끈처럼 느껴졌다. 그 돈을 장난처럼 치부해 버리는 순간 구조에 대한 그들의 희망도 사라져버릴 것처럼 느껴졌기에 더더욱 진실로 되었다. 첫날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간 듯 지내던 여인이 어느 날 무심코 풀립을 엮어 모자를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한 여인이 말했다. 그 모자 정말 예쁘네요. 제게 파시겠어요? 3만 원 드릴게요. 여인은 얼떨결에 모자를 3만 원에 팔았고 다시 풀립을 모아 모자를 엮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인도에 있는 내내 모자와 장신구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그녀에게 돈을 내고 샀다. 그녀는 좀 더 예쁘게,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고민했고 재료를 다양화했다. 그녀는 무인도에서 무척 바쁜 사람이 되었다. 사회에서 백수로 지내던 한 청년은 물고기 사냥의 신이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냥을 잘했다. 청년은 사냥한 식자재들을 공짜로 나누지 않았다. 자네가 잘 잡는다고 우리에게 사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힘들게 사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해. 청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냥했고 무인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또 어떤 이들은 10,000원씩 걸고 내기 바둑을 두기도 했다. 자네들 또 내기 바둑을 두나? 무인도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넨 저기에 두는 게 어떤가? 어르신, 훈수는 안 됩니다. 이게 판당 10,000원짜리인데 어르신이 대신 내두실 겁니까? 내가 왜 내나? 자네가 다 둔 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거래했다. 무언가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 파는 이도 있었고 물고기 손질과 요리, 빨래, 미용, 집의 확장이나 보수작업, 심지어 소설을 써서 들려주고 돈을 받는 이도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 그것이 그들의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거대한 SOS 마크를 매일매일 정비한 보람이 있었는지 지나가던 헬기가 그들을 발견했다. 배가 다가온다. 배가 오고 있다고요. 그들은 기어이 구조됐다. 몇 개월을 무인도에서 견뎌내어 기어코 구조됐다. 그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가족들이 마중하러 온 항구로 향할 때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두가 들뜨고 기쁘고 환한 얼굴이었지만 노인의 얼굴말은 어두웠다.
눈을 질끈 감은 노인은 고백했다. 용서하게들. 사실 난 기업의 회장이 아니야. 그런 재산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네. 그날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하네. 사람들은 노인을 돌아보았다. 그들 모두 노인에게서 수천만 원씩 받을 돈이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게 다였다. 그냥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실 그 노트도 이곳에 없었다. 서로의 재산이 오고 간 그 노트를 무인도에 두고 왔다. 아무도 그걸 챙기지 않았다. 그 노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 그거면 충분했다. 이후 방송에 출연한 그들은 항상 말했다. 통조림 몇 개 때문에 한 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희는 짐승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을 살려주고 나니 그제야 저희는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살았습니다.